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I'm 시즌 15, 네, 그 첫 문을 엽니다. 이번 시즌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CBS 노컷뉴스 신성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수는 쳐야죠. 네, 네. 박수는 크게. 네, 그 왜 기피 뉴스, 우리가 둘이 하는 게 기피 뉴스인데 기피 뉴스인지 아세요? 깊이 있는 얘기하자. 기피. 아, 깊이. 네. 아, 깊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깊이하는 얘기들 하자. 아니, 왜 기피 뉴스인 거 같아요? 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얘기, 듣기 싫어하는 얘기. 아닌데. 그럼 뭐예요, 그럼? 기자와 PD가 정한 뉴스에서 기피 뉴스. 네, 뛰어나단 말이야. 저는 먼저 이거 가져왔습니다. UCLG와 WTA를 얘기해 볼까 싶거든요. 예. 지난 10월 14일에 세계 지방정부연합 UCLG 대전 총회가 이제 막을 내렸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게 참가 신청이 저조하다, 막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은 뭐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145개 나라 576개 도시에서 6,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 보면 규모가 좀 크게 좀 마무리를 좀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대회 한 달 앞두고 굉장히 좀 비관적인 얘기를 대전시에서 먼저 꺼냈거든요. 그래서 저 당시에 이제 그 경제과학 부시장이신 네. 이석봉 부시장께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좀 표하기는 하셨었죠. 뭐 이런 거 왜 유치했냐 이런 뉘앙스도 좀 많이 오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UCLG가 뭐 반납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전임 시장이 유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돌아왔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이후에 대전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무국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서도 많이 국내에서도 많이 좀 참가하면서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UCLG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던 민선 8기 대전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장우 시장이 그 UCLG 총회 회장직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 행사 마지막 날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죠. 예, 그래서 4명이 이 후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선거 봤어요? 예. 4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맡기로.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직접 민주주의의 참 모습이에요. 예전에 대전시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던 WTA라는 그런 국제 단체가 있었죠. 예, 그 세계 도시연합이죠. 과학도시연합. 과학도시연합. 네, 예, 세계 맞아요. 과학도시연합이었는데 이게 1998년에 대전시 주도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총 45개 나라 99개 도시나 기관이 회원이었대요. 굉장히 좀 포부는 거창했는데 존재감이 너무 떨어졌다. 이제 처음에 만들 때 단체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염홍철 전 예, 시장이 그렇죠? 주도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대전시청 안에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장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따로 이제 그 하나의 직책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WTA가 많이 좀 퇴색되긴 했었죠. 아니 그런데 이 WTA를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 활동했던 당시에도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 그거 말고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구글도 그렇고 스포츠가 가장 핫하죠. 정말 게시판도 텅 비어 있었고 홈페이지가. 근데 역대 대전시장들이 이 WTA를 자신들 그 시정 홍보 수단으로 많이 썼거든요. 어디 외국에서 총회 열린데 참석한다, 뭐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말로는 과학도시 연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친목 행사 아니냐 이게. 시민 혈세 낭비다. 아까 대전시에 사무국이 있었다고 했는데 연간 10매덕 예산이 아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랬다가 대전시가 이거를 공식 해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선택한 게 바로 UCLG였거든요. 이거 총회에 유치해 온다고 하면서 UCLG에다가 과학위원회 분과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대전시가 제안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 행사까지 마무리가 된 건데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대전시에서 또요. 이거 2년 전에 해체했던 이 세계과학도시연합과 비슷한 세계 경제과학도시연합 이거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 과학의 어떤 도시 메카 혹은 중심지로 좀 발돋움하고 싶다 이런 또 욕심이 또 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무국 출연금 3억 원 이번에 그 대전시의 정례회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매년 10억 원 정도의 시민열세가 들어갈 예정이고 이거를 대전시 의회가 대전시의 요구대로 원안 가결을 시켰습니다. 경제과학도시가 뭐예요? 경제와 과학이지. 경제와 과학. 그러니까 경제과학도시가 뭘까라는 거 하나. 이 경제과학도시 연합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경제과학 도시들끼리 모여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은. 예. 근데 일단 나는 경제과학도시가 뭔지도 모르겠어. 두 번째는 대전은 경제과학도시인가?
대전은 경제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과학도시에서. 전 세계의 경제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대전시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국제 어떤 그런 그런 그 협회 같은 것들을 좀 잘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대전시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그 고민과 연구가 부족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정 PD가 정한 첫 번째 이번 회의 뉴스는 바로 이 UCLG와 WTA였습니다. 네, 기자님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대전시의회 연찬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제주도 연찬회를 준비를 했잖아요. 당초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연찬회를 대전에서 열겠다. 아니, 제주에 가서 열겠다 했다가 지난달 26일 날 현대아울렛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여론이 좀 안 좋아지면서 떠밀려서 28일 날 그걸 철회를 했었죠. 근데 여론이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철회 불과 일주일 만에 10월 5일 날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해서 다시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러면 안 갈게.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제 번복을 계속해서 한 건데 이번 연찬회 제주도 연찬회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명분이 있었는가 이거 우리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정치인들인데 아무리 초선이라고 하지만 정치인들인데 이렇게까지 정부 감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없어요. 해봤어요. 있으면 그렇게 못하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일단 이 연찬회가요 무슨 연회 이런 게 아닙니다.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모임을 갖다 연찬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뜻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공부하러 꼭 제주도까지 가야 되느냐, 뭐 선진 문물을 뭐 견학하기 위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니 대전이 제주도처럼 관광 명소면요 거기 가서 벤치마킹 할 거 있다 쳐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성격도 되게 다르고.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특정하게 뭔가 우리가 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좀 봐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에이, 제주도 이미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요즘에 다 웬만하면 제주도 가봤지. 쉴드가 안 되나? 네, 안 돼. 이건, 내가 이제 이건 여기서 안 돼. 이건 내가 안 여기서 돼. 보면 그러면 여기서 좀 걱정스러운 게 이 양반들 앞으로 해외 연수도 갈 건데. 네, 따라가 보려고. 해외 연수도 갈 텐데 지금 이미 지금 연차 지금 첫 연찬에서 이렇게 죽을 써버렸으면 다음에 해외 연수 갈게요 이렇게 하면 시민은 누가 그럼 다녀오세요 이거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예요. 왜 꼭 단체장이 또 가갖고 밥 사주러 가잖아요. 저녁에 또 술 사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의회와 집행부의 돈독한 사이를. 아, 한다 씨.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악습이에요. 악습.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뭐 의회에서 제주도든 아니면 외국을 나간다고 하면은 몰래 한번 따라가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몰래 따라갈 때 예, 저도 이제 한번 열심히 보도하실 거잖아요. 같이 가요. 예. 근데 이거하고 또 맞물려서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의정비 인상이 또 좀 요즘에 핫 이슈잖아요. 동구의회에서 100만 원을 의정비를 올리겠다. 중구의회는 1.3%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결정을 했다. 1.3%를 취소하고 53만 원. 서구는 똑같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신에 최고 70만 원, 유성구는 60만 원. 의원들이 반발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것도 난 이제 정무 감각이 이렇게 지금 이게 쭉 이렇게 줄줄이 올릴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게 좀 몸을 낮춰야 될 때기는 하거든요.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고 또 거꾸로 이거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래야 좀 더 양질의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을 한다. 뭐 이런 논란들은 뭐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었던 거긴 한데 인상 폭이 30%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자, 사기업이나 일반 기업이었다고 쳐봐요. 이거를 어떻게 30%를 한꺼번에 월급을 인상을 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연찬회나 연수도 막 가서 의원들이 초선이고 또 새로운 뭔가를 배워야 되고 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예산 이런 것들 조례 이런 것들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선거 때 다들 그러지 않나요? 준비된 일꾼. 준비된 네. 일꾼인데 다 챙겨줘야 돼. 준비된 일꾼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돈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 하나만 더 하죠. 네, 제가 준비한 건데요. 이 폴리너 리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정치인 뜻하는 폴리티션, 언론인 뜻하는 저널리스트 합쳐서 폴리너 리스트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2명의 폴리너 리스트라고 지적받는 인사가 대전시 산하기관의 수장이 됐어요. TJB에서 보도국장인가요? 하셨던 그 연규양이라는 분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 갔다가 당선이 된 다음에 이번에 대전교통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금강일보 대표이사를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장우 캠프에 가서 네, 공을 세운 다음에
이번에 대전관광공사 사장이 된 그 윤성국 사장 이 두 명의 인물을 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연규양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는 2시간 만에 끝났대요. 역대급으로 적격 대전시에서 거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윤성국 사장도 마찬가지로 뭐 바로 적격 인사 결정이 나가지고 임명이 됐습니다. 그만큼 훌륭했던 거 아닌가? 근데 윤성국 사장 후보 인사청문 간담회 때 이 질문이 있었대요. 당신 폴리널리스트라고 지적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분 나는 폴리널리스트는 언론사에 있다가 정치권에 갔다가 다시 언론사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폴리널리스트인데 나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폴리널리스트가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폴리널리스트 그 기준이 어떤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어떨까. 전문성 얘기하시니까 연규양 그 사장이나 윤성국 사장이 기다렸구나? 교통이나 기다렸어. 관광 이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언론에 있다가 뭐 정계, 그럼 언론은 출입 다 하니까 관과에 갔다고 다 해서 해도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사람들을 폴리널리스트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기자님 말씀에서 동의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어느 정도 범주를 둘 것인가 이건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이 시사 상식 사전에 보면요 폴리널리스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준비 많이 했네.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 언론인 경력을 팔아넘기는 정원유착의 상징적 표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비판하는 큰 이유는 언론의 특권이 그 개인의 어떠한 이익에 이용되는 그거를 이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이제 특권은 없다니까. 현장에서 특권은 없어. 우리 오히려 그 김영란법도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지적을 받을까봐 우리 스스로가 몸을 많이 낮춰요. 퇴직 이후에 자기의 어떤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언론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되지. 그런데 언론인 출신의 자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거. 그리고 그런 후보에 대해서 별 커다란 제재 없이 적격 판정을 내리는 의회.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나 좀 있으면 퇴직해야 돼. 나 못 가 이제 아무데도 그러면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가지 말고 나랑 방송이나 해요. 갈 데가 그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네, 이어진 두 번째 시간은 달콤 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대전시 의회, 그러니까 9대 의회죠. 정의회 때 상당한 활약을 보이신 분이에요. 네, 대전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종선 의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솔직히 없죠. 예. 정진호 PD 혹시 이름이나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들어봤죠. 두루두루 뭐 네. 들어본 바가 있어요. 예. 우리 신서구 CBS 노컷뉴스 신서 기자는 어때요? 저 면이 좀 익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 이름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주 김건희 여사님하고 동문이시네요? 거기가 제주가 좋은 모양이 돼요. 다 녹취를 갖고 있죠. 녹취를 제가 녹취를 뜨려고 뜬 게 아니고 당을 여러 군데를 옮기셨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굉장히 참신하네요. 그럼 뭐예요? 지금 대전시장 모신 분이 더 파워가 센 거 아니에요? 6대 시의원은 나 잡놈이에요. 술도 좋아하고.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하는 술잔이에요.